네, 명품 변호사 TV. 오늘 얘기할 주제는 서울시에 아주 현명한 이런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시민이 어떤 용어를 바꾸자 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주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보면은 재활용 쓰레기를 언제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러면은 재활용 용품을 집에서 플라스틱, 뭐 종이 뭐 이렇게 구분해서 그날 이제 내놓으면 이제 수거해 가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많은데, 이 사람들 아파트에서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붙여 놓냐면 재활용 쓰레기라고 붙여놔요. 재활용 쓰레기. 예. 근데 재활용은 쓰던 걸 다시 쓴다는 거고 쓰레기는 못 쓴다는 건데, 이거를 그 재활용 쓰레기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활용 용품만 넣은 게 아니라 쓰레기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시민 한 명이 서울시의 그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울시에다가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라고 쓰지 말고 재활용품이라고 써라 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재활용 쓰레기라고 쓰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목도 되게 특이해요. 부적절 용어 사용 금지 소송. 부적절 용어 사용 금지 소송.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라는 게 잘못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지 말고 재활용품이라고 써라. 그래서 부적절 용어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변호사한테 이 소송 해달라고 그랬으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와도 뜻은 좋은데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기관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것이 위법한 것을 확인해달라, 아니면은 처분을 취소해달라, 뭐 이런 소송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당사자가 뭐 국민일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일 수도 있어요. 공공기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긴 한데, 일단 그 피고는 행정청이어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행정소송법에 항고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소송 형태들이 다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는 의무 이행 소송, 뭐뭐 하지 마, 아니면은 뭐뭐 해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소송을 하는 데는 사법부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은 행정부예요.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행정청한테 뭘 직접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송은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서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민이 제기한 사뜩 들어도 이해가 가요.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재활용 쓰레기라고 쓰는 거는 일단 맞지 않는 단어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꼭 따라야 되느냐, 그런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안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칙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칙에상 이러한 의무 이행 소송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이제 각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소송이 들어와서 승소하고 패소하고를 떠나서 받아들일 만한 거였는데, 굳이 또 재활용 쓰레기라는 거가 잘못되지 않았고, 우리말 표준 대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말 셈이라는 또 다른 국어 사전에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민의 요청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항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왔지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재활용품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뭐 맞는 용어의 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의무 이행 소송을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법부나 또 법무부에서도 의무 이행 도입 소송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다,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지금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하는 논리도 이유는 있긴 하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용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직접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처럼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확인을 받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연금이나 우리 사회복지로서 받아야 될 급여 이런 것들을 달라라는 소송을 직접 못 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이 그렇게 한 거를 행정청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전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무 이행 소송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적인 그런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법의 적용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이렇게 의무 이행 소송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돈을 받거나 어떠한 거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판결을 받은 그러한 제도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 아니면 해라, 이런 소송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의무이행 소송을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이 이제 전문화되고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도 내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해서 바로 권리구제를 받을 사람들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개정법이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런 게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지금 이름을 잘못 썼으니까 생활용품 쓰레기라고 하는 거를 생활용품으로 써라 라는 소송이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러다 보면 무분별한 소송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 그 다음에 소의 이익,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엄밀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나 권리보호 이익을 개념을 좀 좁게 해서 아무나 이상한 걸 하게 하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쓰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어떤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소송을 계기로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 의무이행소송부터 도입을 해서 꼭 필요한 권리구제, 직접적인 해결에 필요한 분들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데요. 앞으로 명품 변호사 TV에서는 이러한 최근에 나온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요새 사회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 법도 자주 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들도 있어요. 만약 이 소송을 제기한 서울 시민도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슈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되진 않지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전 추가적인 견해는 이제 변호사들이 어떤 공익적인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사회 전반적인 어떤 법률 의식에 대한 그런 게 보편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요새 일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법적 감정이 어떤 법률과 동떨어진, 또 누가 쉽게 말하면 떼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이런 행위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민주주의의 어떠한 표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법제화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몸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치주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법률 지식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할 때가 변협 같은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충분한 법률 지식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법에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행위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이러한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나 또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률 지식의 확대에 기여를 또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 서울시민이 제기한 소송을 한 사례를 보고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명품 변호사 TV는 사회에 좋은 제안, 제보, 그 다음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착하고 정직한 내용으로 하는 명품 변호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